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0일 아침을 여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바로 중동, 그중에서도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레바논입니다. 감정이나 과장 싹 빼고 오직 팩트와 데이터로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깔끔하고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브리핑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준 곳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프로웨이브 AI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AI 기반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인 스타일로 인텔옵스, 그리고 여러분도 웹이나 앱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상용 버전 스타일로 뉴스의 지원으로 이 브리핑이 제작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수백 개의 소스를 추적하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죠. 오늘 다룰 주요 내용들입니다. 교전 패턴과 전술 지도부터 시작해서 핵심 의사결정자들의 속내, 오픈소스와 소셜미디어 여론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엔 이 내용을 더 깊게 파고드는 심층 팟캐스트 안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교전 패턴과 전술 지도입니다.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팩트 위주로 짚어보죠. 먼저 5월 14일 기준 상황을 보면요. 휴전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교전 지역이 넓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부국경 지역인 훌라나 차리트에서의 자전 충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의 타격 범위가 북쪽으로 훌쩍 올라가서 베이루트와 시돈을 잇는 해안 고속도로 근처인 알지에까지 뻗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경에서의 군사적 압박이 이제 레바논 내륙의 핵심 교통로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패턴별로 쪼개볼까요? 헤즈볼라 쪽은 주로 FPV 드론이나 대전차 무기, 로켓을 쏴서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노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주요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면서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나바티에 같은 지역에 지속적인 보복 공습을 가하고 있죠. 뭐랄까, 양쪽 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서로 타격을 주고받는 아주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전술적 변화가 하나 포착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인 다히에 지역을 직접 때린 겁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타격의 목표물은 헤즈볼라 라두안 부대의 고위지휘관이었습니다. 단순히 국경 근처에서 포탄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리더십을 직접 겨냥했다는 건 양측의 교전 규칙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죠. 두 번째 섹션, 의사결정자들의 관점입니다. 이 판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레바논 내부를 들여다보면 꽤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레바논 공식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어떻게든 존재감을 살리고 외교적으로 휴전을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통제력이 너무 약하죠. 반면에 헤즈볼라는 정부 통제 밖에서 아주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무장저항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 간극, 이게 바로 레바논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헤즈볼라 입장은 나임 카셈 사무총장의 말에서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레바논을 계속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서방이 아무리 압박을 넣고 정부가 눈치를 줘도 헤즈볼라는 절대 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의 이 분쟁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실존이 걸린 저항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외부 상황은 어떨까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도 서로 결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뚜렷해요. 헤즈볼라의 군사력을 해체해서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걸 막고 싶어 하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외교적 회담을 열어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고 레바논 정부가 스스로 자기 영토에 대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 섹션, 출처와 소셜미디어 여론입니다. 우리가 활용한 오픈소스 데이터 환경과 대중들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을 돌려봤는데요. 로이터, 알자지라, 프랑스 24 같은 굵직한 글로벌 미디어는 물론이고 현지 매체들의 보도까지 폭넓게 취합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 같은 핵심 해시태그를 추적해서 실시간 소셜미디어 동향까지 크로스 체크를 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분석의 정확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대중 여론의 흐름을 딱 잘라 말하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지금의 이 어설픈 휴전이 오래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보다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치고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전체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반감 섞인 목소리도 눈에 띄게 번지고 있죠. 대중들의 머릿속엔 민간인의 고통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섹션, 미래 전망과 예측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판세를 읽으려면 딱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특사 간의 외교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둘째,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터질 것인가. 만약 터진다면 이건 곧바로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리타니강 근처에서 양쪽 군사력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통제된 긴장 상태를 유지할지 아니면 진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지를 결정지을 핵심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서방 인력들의 안전은 어떨까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누군가 작정하고 미국이나 서방 대사관 직원을 직접 겨냥해서 공격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위험 수위는 보통 수준에서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누군가 나를 직접 노리진 않더라도 빗나간 포탄에 맞거나 갑작스러운 소요 사태에 휩쓸리거나 이동로가 막혀서 고립되는 그런 부수적인 피해의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복잡한 퍼즐의 전체 그림을 맞춰볼 심층 분석 팟캐스트 안내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브리핑은요, 사실 지난 2주간의 상황을 아주 쫙 압축해 놓은 일종의 프리뷰입니다. 레바논의 위태로운 균형잡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진짜 깊이 있는 분석은 저희 스타일로스 뉴스 인텔 업데이트 아침 팟캐스트 본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쓰시는 팟캐스트 앱이나 지금 보시는 이 게시물의 링크를 통해 바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로스.com에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AI가 엄선한 최신 글로벌 정보 업데이트를 원하실 때 언제든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과연 워싱턴 테이블 위에서 오가는 외교의 속도가 국경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의 속도를 앞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걸까요? 오직 팩트만을 쫓아가는 저희의 객관적인 여정은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스타일론 뉴스 팟캐스트로 넘어오셔서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